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최대 300%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100%에서 300%까지 올린 건데요. 이제 관세가 협상 수단인지 압박 카드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H20 수출을 허용하면서 15% 수출세 내라 그랬었잖아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네, 정말 시장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불확실성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박수영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아시아 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00% 관세는 사실 이제 도를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협박 수준 아닐까요?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과거의 협상의 패턴을 보면 늘 이렇게 생각지 못한 높은 숫자를 위협적으로 던져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나하나 진행을 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00%를 부과하겠다라는 실제 숫자보다는 어떤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내가 더 유리한 지점에 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미국 안에 생산 기지를 이전하게끔 하는 레버리지로 활용을 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로 거의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중국 기업들만 300%를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그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국 안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은 사실 미국이 여전히 압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미리 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국내 기업들로 확산해서 이렇게까지 너희도 함께 해, 뭐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것들, 생산기지 이전하는 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어필을 하고 이번에도 우리 15% 관세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미국이 강조하고 또 원했던 게 우리의 조선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이러한 방안으로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트럼프의 협상 패턴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관점에서 수입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같은 날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미국 안에서 소비자들한테 관세 부담이 전가되진 않았지만 기업단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 트럼프도 잘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도 어떻게 미국의 협상을 할지를 좀 잘 고안을 해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어떤 위협이 되기보다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반들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제 수출 제재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에다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 여기였다가 조금 이제 사양 낮은 것들은 수출세 내고 수출해라.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특히 중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미국산 그거 쓰지 마. 그거 뭐 스파이 숨겨져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실력을 더 키워주는, 성장을 더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사실 최근에 투자자분들 만나면 말씀 주신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렵게 미국이랑 고위급이 3번 만나서 히토류를 내어주고 H20을 공급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백도어 이슈라든지 뭐 스파이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국유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기관들한테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고 대치되는 지점에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저는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인 구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단은 중국은 미국과는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협상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내가 협상을 직접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변에 트럼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움직여서 나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게 좋은 건지 두 가지 중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중국 입장에서는 비용도 덜 들이고 사실 트럼프를
이렇게 회유하는 관점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굴 향하고 있는가? 저는 엔비디아와 AMD를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수출세를 트럼프가 20% 얘기하고 15%로 낮춰서 수출세를 내가면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게 엔비디아랑 AMD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고요. 중국이 이렇게 자국산 칩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중국 안에서 구사할수록 마음이 굉장히 급한 건 엔비디아와 AMD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로비력을 더 강화해서 트럼프에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게끔 중국이 역으로 AMD나 엔비디아를 지금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말 이거랑 저는 좀 맞닥뜨려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연결점에 있는 이벤트가 뭐냐면 중국이 H20에 대한 백도어 이슈를 제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엔비디아의 쿠다랑 비슷한 화웨이 산하의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GPU인 이제 어센드 시리즈를 공개하는데요. 여기도 캔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 툴킷을 오픈 소스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GPU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나 AMD를 압박을 해서 트럼프를 추가적으로 로비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랭귀지가 쿠다랑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중국은 원래 화웨이는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가요. H20 백도어 이슈를 제기하고 이틀 뒤에 요거를 캔이라고 하는 툴킷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동안에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준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트럼프 당선됐을 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은 트럼프는 판을 깨고 다시 여러 가지 퍼즐 조각을 조립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좀 틈새 같은 것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이런 것들을 중국이 히토류라고 하는 카드를 잘 쥐고 활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 팀이시니까 이제 보통 이제 중국 주식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중국 AI 주식을 사라 이런 주문도 되게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조만간 10월에 사중전해라고 하는 앞으로 10년 산업성장 계획을 짜는 10년 계획을 짜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게 AI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의 이 성장에 대한 육성인 거고 그러려면 반도체가 없이는 AI 산업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국이 여러 가지 반도체 영역에서 사실은 설계는 미국이랑 거의 견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파운드리랑 메모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CXMT라고 해서 메모리에서 중국에서 가장 강자죠. 여기가 본토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로 메모리의 이 연구 개발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장기 계획을 앞두고 이러한 기업들이 속속이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국의 반도체는 사실 조금 투자하기에 꺼려질 수 있지만 미국과 충돌이 잦아질수록 주가가 더 오히려 올라가면서 이들이 정부의 보조금과 여러 가지 중국 안에서의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또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반도체는 되게 여러모로 지금 악재인 것 같아요. 뭐 기술력도 그렇고 관세 측면에서도 뭐 미국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중국이나 대만 거쳐서 가는 반도체도 많다 보니까 관세를 더 더블로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반도체가 중국, 미국으로 나가는 걸 합치면 절반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로 넘어가서 완성 제품인 뭐 PC나 스마트폰 같은 걸로 제조가 돼서 미국으로 궁극적으로 수출되는 이러한 방향성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을 제기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좀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장점이자 단점이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 방안을 계속 강구하면서 우리의 강점인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력들과 특히나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들을 연결해 봤을 때는 이게 꾸준히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협상이 가능할 건지의 관점에서는 전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SK, 삼성전자 같은 경우랑 마이크론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 HBM의 3강인데 그 중에서 어쨌든 두 개가 우리나라고 그 키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이 유지되고
더 매출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중국도 HBM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부동산으로 얻는 정부의 세수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 세수 확보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원화 기준으로 60조 원을 반도체 육성 기금에 이제 투자를 정부 따라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HBM 영역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격차를 꾸준히 가지고 가는 최소한 한두 세대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사실 트럼프 이후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미중 갈등, 특히나 첨단 기술에서의 이 대립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거는 꾸준히 우리는 좀 노력을 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기술력의 격차 유지, 공급망 다변화 두 가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메모리 영역에서는 강점을 가져가는 전략들은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랑 하이테크 쪽의 소부장들을 투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다, 일본 거를. 이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도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소부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다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트럼프가 다 막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죠. 사실 우회 수출이나 여러 가지 완성 제품에 대해서도 부과를 할 가능성이 있죠. 명확하게 지금 트럼프가 그 정확한 범위를 지금 확정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것들이 사실이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거고 여기에 따른 부담을 미국의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높은 고율 관세를 추가로 반도체에 할 건지 아니면 일종의 협상 방안으로 미국 안에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투자를 더 확대할 경우에는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갈 건지에서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뭐 삼성전자가 내리면 지수도 같이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도 삼성전자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결국에 HBM 시장에서 어쨌거나 후발 주자다 보니까 가격 인하 전략을 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성공적으로 되는 전략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사실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진 않아서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이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는 특히나 메모리 영역에서는 기술 개발은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메모리에서 특히 HBM 연결되어 있는 AI 수요가 너무 필요한데 여전히 이 학습은 어렵습니다. 추론까지는 가능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습이 있어야 AI 서버를 가지고 휴머노이드나 여러 가지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올해까지 동수서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1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동부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 데이터를 서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막에 데이터 센터를 깔아서 여기서 연산 추론을 해서 AI 역량을 강화하는 게 2023년부터 올해까지 1차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뭐 팍스콘도 그렇고 중국에서 AI 서버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까지 끝나야 되는데 진도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60%를 다 끝낼 거냐. 그래서 굉장히 입찰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중전회에서 다음 10년 계획에서 동수서산 2차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AI 서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의 사례를 봤죠. 엔비디아랑 AMD처럼 일종의 비용을 내고 중국에 공급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사실 트럼프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선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과 무자르듯이 단칼로 여러 가지 이러한 거래를 끊기보다는 미국과 협상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누려가면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AI 서버 시장에 중국을 진출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는 전략이고 삼성전자가 또 가격을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기타 피어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삼성전자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애플이랑 또 협업, 테슬라랑 협업, 그다음에 머스크가 와서 파운드리 내가 살려줄게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성공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는 일단 진행되는 단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이런 논의 자체를 저는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 기업과 협업이 더 돈독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랑 여러 가지 협상 방안을 꺼내놓을 때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카드 중에 하나가 될 거라서요. 저는 중국에서의 불확실성도 낮추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종합적으로 해서 봤을 때 특히나 요 반도체 측면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앞으로 나오게 될 포인트들 좀 전망을 해보면 이런 기점들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 주로 중국을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앞으로 10년 계획에서 어떤 산업을 주력으로 가져갈 건지 지금 시장의 중론으로는 일단 중국이 과거 14차 5개년은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10대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뭐 휴머노이드 여러 가지 뭐 농업 기술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재정적으로도 녹록하지가 않고요. 선택과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쪽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 관련된 투자는 중국이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반으로 이러한 AR 기술들은 멀티모달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와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연산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결국 또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략들을 같이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10월 달에 사중전회를 사실 중점적으로 보고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같이 연결해 보면 조금 더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4중전에 10월에 열리는 거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